네,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둘러보시면서 만약에 매매할 거 있으면은 매매하고 할 게 없으면은 왜 없는지 시장을 보는 거 이런 거 이제 어니님이 실전처럼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자금이 조금 쏠렸는데요. 쏠린 쪽이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쪽,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폐렴 그거랑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핫한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거의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로 돈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의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에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요소예요. 내가 지금 그 테마에 탑승을 할 것이냐, 지금 탑승해도 될 것이냐, 내가 그걸 탑승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하면 되죠. 관련돼서 그런 종목들을. 근데 아니야, 나는 이거는 너무 내 수준에서는 리스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반대로 가면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적인 종목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처음 말씀하신 거로 돌아가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어니님이 생각할 때는 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잘 모르는 분은 이거를 내가 들어가기가 무서운 건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른 채로 그냥 그동안에 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맞은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폐렴 이슈로 인한 종목들을 볼 때 어떤 네.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맞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답을 주고 싶지만 답이 없는 영역인 것 같아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게 며칠 된 하루 이틀 된 이슈는 아닌데 어제 아마 어제죠. 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서 상한가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네. 이틀째라고 본다면, 이거를 이틀째라고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째라고 본다면은 이틀째는 늦은 건가? 아니면 지금도 할 만한 건가? 이런 판단 같은 게 있나요? 판단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막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지난주 내내 강세 섹터이긴 했어요. 그렇죠. 강세 섹터였는데 지난주 말 부분 목요일 금요일 이때 훨씬 더 강해졌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더 강해진 건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은요,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 이건 맞거든요.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전염이 되고 퍼져나가겠죠. 이게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퍼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섹터가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국내 확진자가 나왔어요. 국내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섹터가 더 강해지려면은 이게 퍼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섹터는 또 핫해지겠죠. 근데 갑자기 이걸 끝으로 더 이상 뭐 없이 방역도 성공하고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은 이 테마의 섹터는 거의 끝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에서 이게 더 퍼질까? 아니면은 이대로 끝날까? 이 부분이에요. 그걸 더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 베팅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다 네. 나는 우리나라의 방역력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걸 떠나서 뭐 이제 좀 많이 네.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리스크가 높구나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죠. 사실 이거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바이러스라는 특징상 어느 정도는 퍼지니까 초기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퍼질 수 있다. 그 파동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주겠죠. 근데 지금 정도 왔으면은 이미 상한가도 가고 확장될 만큼 확장된 상태에선 여기서 당연히 뭐로 가게 되면은 더 퍼져가지고 이게 더 강하게 확 올라주는 흐름도 나오겠지만, 반대로 이대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양극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는 좀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초기 아니면은 나중에는 좀 조심하는 편이다. 차라리 어제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네. 확장이 될 만큼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당연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욕심을 건드리는 게 어제 막 50 막 이런 것들 마스크 관련주들도 덩달아 막 하고 아예 상한가를 치고 네. 오늘 이제 잔파동 마지막으로 이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애 있잖아요. KM제약 같은 애는 또 막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네. 상한가인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네요 이제 거의. 이런 애들을 보면서 아 그러면 아직 끝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어저께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오늘 더 간 것도 맞는데 어제 못 가서 오늘 얘는 아예 못 가려니까 오늘도 못 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오늘 갔잖아요 또. 풍선 효과죠. 어저께 이미 많이 갔는데 똑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심리를 가진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어저께 이미 많이 갔어요. 그거 하긴 부담스러워. 근데 그거랑 관련된 얘네가 대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 다음 애들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애들 걷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테마에서 쫄다구가 대장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서 자주 나오지만 풍선 효과예요. 자금이 옆으로 옮겨서 그 종목을 띄어버리는 효과인데 여기서 이제 이 판단이 이 섹터 이 종목을 다룰 수 있냐 다룰 수 없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룰 수 있는 섹터인 거는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저의 주관적인 방식을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때부터 조심을 해요. 지금이 고조가 됐기 때문에. 그럼 풍선 효과가 나오는 이런 시점부터 조심한다고 보면 될까요? 뭔가 이게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선호하는 거는 대장은 물려도 뭔가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은 더 편한데 네. 쫄다구 쪽은 안 됐을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 요런 뭐 느낌이고요. 시세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빠질 때는 질질질 네. 끌려다니면서 계속 시간만 늘어지고. 네. 그리고 참고로 KM제약은 얘가 쫄다구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얘 되게 강하네요. 얘가 지금 봤었을 대장이 때는. 될 수도 있는. 이게 아마 네. KM제약이 뭐 그런 애들용 마스크 이런 거 만드는 그런 데로 네.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엄마들 뭐 이런 그런 심리로 얘를 대장으로 좀 만들려는 그런 것도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본인이 제가 계속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냐 없는 영역이냐 이거를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른 종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써니전자를 이쯤 됐었을 때 이날일 거예요. 이때 촬영할 때 얘 이제 끝물 다 돼 가네요. 조심하는 게 좋겠는데요. 파동 끝나 보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얼핏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급주에는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럼 그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구체적으로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경험하고 노하우가 같이 짬뽕이 돼서 이건 감각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보다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얘 이제 파동이 수급주로서의 파동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급도 끝나가는 마당에 안철수가 나 이번 네. 총선 출마 안 해 막 이러면서 또 그 주말 사이에 고래버리니까는 안철수 관련주들이 줄 하락을 맞으면서 얘가 이제 대장으로서 가장 큰 하락을 맞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냥 겹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수급 문제일까요, 이건? 근데 방금 전에 되게 좋은 힌트가 있죠. 그 이슈가 주말 때 나왔는데 수급 흐름은 그 전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라는 모습을 뉴스보다 빠른 거죠. 아니 근데 그건 네. 좀 약간 껴맞추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지부진 하다가 안철수가 또 와가지고 자 잘해봅시다 이러고 뿌악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문제라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주말에 알았지만 그와 관련된 완전 최측근들은 그 사실을 주말 때 알았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먼저 알았겠죠. 그렇죠. 발표할 것도 예정되어 있겠죠. 얘네가 갑자기 애드립으로 그런 폭탄 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결과론적인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냥 여기서 뭔가 수급이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지부진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안 대표가 더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주면서 요 네. 사이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해서 또 올려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더 이례적인 예외 케이스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야 다 있는데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때였을 텐데 여기서 제가 이거 이 캔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락할 거야, 이만큼 쭉쭉 급락할 거야, 이걸 예상한 건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근데 얘가 이 상황 이후에는 얘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박스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던 1파가 거의 끝나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잘 나와도 그냥 이 앞에서 계속 자리 싸움 하는 모습이고, 안 나오게 되면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으면서 꺾일 수 있는 거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인 건데, 이런 캔들들이 시장에 빈번하게 나와주거든요.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쪽 코로나 바이러스 섹터에서도 저런 것들이 연출이 될 건데, 뭐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게 되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다예요. 근데 이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타이밍이다. 네, 맞아요. 오늘부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수급주 고점에서의 고점을 돌파한 애들을 다룰 때는 한번 잘못 물리면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뭐 네, 그걸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가능성보다는 조심스러움을 우선해 둔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근데 그게 단순 조심스러움이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게,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왜냐면 어제 그냥 이 종목을 가지고 어제로 보게 되면은 조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만 해줘도 할 수 있고 없고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유리하다, 뭐 요 정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다른 거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쏠렸다고 해도 90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수급을 타고 있지만 여기에 귀속되지 않은 10%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처음에 선택의 문제라고 했는데 저 나머지 거를 하는 거를 또 이제 좀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는 원희님이 좀 그 시장을 보고 종목을 고르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아는 종목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저 10%에 있는 것들을 다뤘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FA 반도체, 얘가 어저께, 얘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아니었지만 어저께 폭발적인 힘이 나왔었던 종목.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반도체 쪽이 워낙 요즘 좋으니까.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이 정도로 좋은 반도체는 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확 티가 나요. 여기 섹터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중간에 섞여 있는 종목들이.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얘를 봤었거든요. 오늘 네. 뭐 물론 다 끝났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핫할 때 혼자 치고 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거래량 상위에서 잡혔냐라고 하게 되면 정작 상위에 잡힐 만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총 거래량이 지금 700만 주면은 여기에 순위 안에 못 들어갈 거예요.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3,400만 주니까 그냥 찾아내는 건데, 이것도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네시스 SUV, 네. GV80 인기 요소 때문에. GV80 지금 핫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흐름이 좋아졌던 거고,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시그널은 줬었죠. 네. 시장에서.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았어요. 이쪽 전고점 부근을 달랑달랑 하고 있었을 때 오늘 갭을 띄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봤었을 땐 뭐 4,000원 부근 끼면서 그 위쪽에서 분봉이 좀 잘 나와준 종목이라서 그냥 다룰 수 있었다였고요. 이거 오늘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신 거예요? 네, 오늘 실제로 매매했었던. 어제도 근데 되게 종가 배팅하기 좋은 자리였네요. 근데.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저께는 그냥 못 봤습니다, 종가 때. 네, 이게 눈에 이 종목은. 저도 눈에 보이진 않았던 종목이니까는. 네, 어저께는 막 이렇게 특출나게 티가 나거나 그렇게 잡히진 않았었거든요. 지나고 나면 좋아 보여요. 이런 게. 네, 네.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잡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언니님 정도 되니까 저기서 수익 내고 나오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가도 깼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과연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공략하기에 좋았던 걸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항상 이제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종목이란 종목을 잘 맞춰서 무조건 주구장창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을 그런 걸 원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좋은 종목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평선 뭐 위에서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어이구. 네. 다리가 엄청 기네요, 제. 네. 이평선 위에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체가 네. 지금 제가 안 봤지만은 아마 뭐 이평선 위에서 막 되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아닐 거란 말이죠. 분봉에서 봤었을 때 이거를 결론은 좋은 종목인가라고 볼 때 저는 이런 종목 괜찮다라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충분히 이걸 요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이거 장중에 장을 못 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거를 이런 대응이 가능하니까 가장 늦게 찾아서 늦게 대응을 한 케이스고 네. 장을 못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미 버디님께서 알고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일봉으로 가서 먼저 찾았으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야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제 종가에 이걸 봤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거 고점이잖아. 여기서 사면은 상투 잡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길게 봐야죠. 네. 길게 보면은 고점이 아니다. 그래도 고점에 가깝잖아요. 여기 요 정도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빨리 수익 내고 싶다. 안전하게 수익 내고 싶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걸 보면은 그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거래량도 터졌는데 그 위에 놀고 있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무섭다 내일 좀 지켜볼까? 라고 했는데 갭 띄우더니 좀 오르더니 떨어졌어. 그럼 이걸 과연 할만한 종목이야? 라고 이제 반문한다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만하다. 네, 할만하지만 반대로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그분은 아직 뭔가 연습이나 스타일 구축이나 자기의 무언가를 지금 찾지는 못했구나, 찾아가는 단계구나, 요 정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상태의 분들의 빙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확신이 없는 거야 일단은. 뭔가 몰라. 그리고 네,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목이라기보다는 자기 그런 것들을 자기 핏을 조금은 찾아야 돼요. 소액으로라도 조금씩 해보면서 느껴보고 경험치를 좀 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머리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고 상황에 대해서 무언가 행위로 이어짐에 있어서 모든 행위에는 동전의 뒷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를 찾으려면은 조금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어제 종가에 봤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해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하셨을까요, 아니님?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모든 매매에서
빠르고 느리고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수급 근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시죠, 이제? 네. 길게 봐도 어느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시그널을 무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 정도 거래량을 역사에서 없었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 거래량 수급의 힘이 얘 정고점을 돌파를 못할까? 그리고 어저께 종가에선 두 번째 시그널도 있었어요. 어제 종가 상황에서만 보게 되면은 정고점을 걸린 게 아니라 나 넘어갈 거야 라는 완벽한 시그널을 줬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때보단 거래량이 빠지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거래량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적은 걸까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평소 이 지지부진하던 때에 비하면 아직 네. 엄청난 거래량이 실려져 있는 거죠. 네. 그 말은 얘는 여기서부터 이미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 여기서 넣을 거야. 윗박스에서. 그렇게 되면 어저께 봤었다면 이유도 시간이 있으니까 알아봤겠죠? 이유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GV80이에요. 제네시스 SUV. 근데 한 달이 건너서 조금씩만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GV80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요. 잘 나왔더라고요, 차.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차에 대해서. 그 차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감을 구축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어찌됐든. 근데 얘네가 단독 납품하고 있대요. 이미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기 되게 좋은 아구가 맞춰졌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레벨업하기 충분하다. 이건 거고 저는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이라도 해야지. 근데 오늘 무조건 했냐라고 하게 되면 오늘 걸렸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오늘 레이더에 걸렸기 때문에 언니님의 레이더에. 네. 일단 어떤 거를 한다는 거는 만나야 하는 건데 그 전엔 만나지를 못했었던 거고 네. 보통 그렇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요새 GV80이 핫하대 현대 쪽이 핫하네. 그러면 현대 쪽 납품업체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리서치를 통한 만남의 단계. 그쵸? 네. 근데 저는 이게 시간 효율 때문에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급에서 만나는 애들을 역으로 간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은 좀 떴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갭 때문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할 수 있었던 거 맞아? 갭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거 오늘 갭이 11%가 떴어요. 이걸 그렇죠. 보고서 아 너무 많이 떴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아? 어제 종가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 정도 갭이 떠주면서 오늘 붙었다 라고 좀 확신을 가졌죠. 아, 이 정도는 오늘 수급 붙는다 이거였나요? 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너무 원인이 말한 대로 너무 갭을 많이 띄우고 간 거 아니었나요? 반대로 이 종목이 갭을 띄우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주로 갭을 띄우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근데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나 이제 윗구간에서 놀 거야. 근데 오늘 갭까지 띄워. 평상시에 갭 전혀 안 띄우는 종목이. 네. 그 말은 오늘 힘이 붙을 거야를 미리 예고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갭 띄우고 분봉 거래량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로 쭉 밑으로 갭 메우는 거. 갭 띄우고 음봉 쭉 나오는 이런 흐름 있죠. 그렇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시가 매수는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시가 매수를 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얘기할 거는 그래서 언제 매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 이거 여기서 간신히 조금 매수하고 실질적인 매수는 4,300원 이쪽에서 했었고, 애시당초 저는 이거 어차피 늦게 들어간 걸 알았기 때문에 약간 스캘핑적인 요소로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끝냈고, 여기서 한 게 제가 1번 스타일의 매매를 하고, 얘는 제가 한 3번을 했거든요. 네? 이거 1번 타이밍이 지나가고 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특정 박스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 2번 매매 했었고 2번 매매를 2번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한 번 나왔었고
이 밑에서 나왔었고, 뭐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익률 자체가 한 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되게 크지는 않았어요. 뭐 1% 안팎이 1, 2%? 많아봐야 2%? 이때는 2%좀 넘는 수준이었고요. 이때가 1.5% 정도 점점 줄었죠. 네. 이때가 한 1% 정도 점점 줄다가 이제 끝나고 방송. 이거 끝나고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아, 이게 좀 궁금한 게 좀 몇 포인트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을 그러면 언제 레이더에 어떤 경위로 걸렸으면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본다면 어떻게 또 접근해서 요리할 수 있을지. 물론 어저께 종가가 1번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1번이었어요. 어제 종가가. 저는 근데 되게 늦은 1번에서 들어갔었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2번 매매까지는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저는 얘 3번 매매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그 3번이 4,000원에서 형성될지 3,800원에서 형성될지는 좀 볼 것 같아요. 이쪽까지는 제가 3번의 기준으로 4,000원 위를 더 선호합니다. 일단은. 더 살아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지켜보면서 종가 매수든 종가 부근의 매수든 그것도 살려둘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4,000원이랑 3,800원이에요? 이제 캔들 조합을 봐야 되는데, 딱 여기까지 분봉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봉이 망가져요. 일봉을 보게 되면 어제 종가 부근 3,700원까지 오게 되면은 일봉이 이런 음봉이 쓰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조합이 양봉 가다가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서요. 네. 네. 이거 약간 전환 시그널에 가까운 캔들이, 전환 시그널에 가까운 캔들이 아니라 전환 시그널 캔들이거든요. 여기를 깨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좀 판단의 기본점으로 둘 수는 없나요? 전일 종가를 깨느냐. 제가 이거를 판단하는 요인은 뭐 시청자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얘가 올라갈 거냐 하락할 거냐의 관점보다는 저는 얘 파동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를 좀 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실제 이론에서도 있어요. 그 정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이후에 하락할 거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깨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의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론에서는. 네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얘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가 아니라 얘가 계속 팔딱거릴 수 있느냐를 조금 더 보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네. 이 이론으로 따져도 봉의 길이가 좀 길긴 길죠 이건.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3,800원에서 4,000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격 싸다고 3,800원보다도 3,800원도 절대 3,700원보다 100원 밖에 위에 없는 거라서, 일봉에서는 이 장대 음봉이 길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쪽 오히려 4,000원, 4,100원, 4,200원 요 위에서 놀아주면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박스 유효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뭐 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매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질문 남았어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오늘 뭐 장 전에 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제 장 마감하고 이렇게 뭐 미리 필터를 해두신 건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면 되죠. 어저께 이거 준비된 종목 아니었어요. 오늘 본 거였고, 네. 오늘 본 것도 준비된 종목이었으면은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갭 띄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땡큐라고 판단을 한다고 아까 이론적으로 설명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종목하고 만난 레이더가 첫 봉 때 만났어요. 갭 뜨면서 요때 만났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목이라서, 알던 종목이라 배경은 크게 막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고 빠른 판단이 가능했다. 현실적으로 이제 언니님처럼 많은 경험과 숙련도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볼 때 저는 이제 최선이야 진짜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종가 때 여기가 종가예요. 종가 때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았긴 했죠. 종가 베팅을. 네. 근데 그러려면은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 막 그 3시 반 전에 막 봐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 퇴근하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네. 네. 그랬으면은 이때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만남의 포인트는 제가 예상할 때는 이날 만나지 않았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저 때 어딘가에서 노출이 되고 있었을 테니까 네. 이때 만나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를 관심 종목에 넣고 다음날 흐름 봤었을 때 이때부터예요. 빠르면. 네. 이때 종가, 장중 아니면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조금 더 봐야지 하게 되면 둘째 날. 네. 확실히 뚫는 네. 거 봐야지라고 한다면 네, 둘째 날. 맞아요. 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때가 다예요. 왜냐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저처럼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바로 들어간다. 이런 트레이딩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이 불리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저보다 수익 더 내겠죠. 원인님은 왜 그렇게 못하셨을까?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네. 뭐 저거 못 만났다고 해서 그때 손 빨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이때 만났으면 저도 했겠죠.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못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월요일이고 금요일, 목요일 이때인데 이때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시장에. 그래서 다른 쪽에 제가 시선을 뺏겨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이제 보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이 유튜브를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여태까지 영상 50몇 개 올리면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실전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업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는 오전에 시간이 나서 주식을 개인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제 매매를 하고 언니님의 이제 업으로 삼는 그 매매를 하는 시간에 방송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그 시간은 좀 피해서 지금처럼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방송 촬영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종목이 있고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으면 정말 아끼지 않고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아끼지 않고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보여드린다 한들 여러가지 상황상 제약이 있어요. 그럼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니님이 이렇게 설명해드린 것처럼 가정을 좀 하면서 전날 이걸 했으면 어떡할까, 다음날 이걸 하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지금 요 현대공업 얘기도 했지만 현대공업 종목을 막 추천한다던가 이걸 어떻게 해라, 공략을 해라 막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이 그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저희랑 같이 스터디 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의 그런 밑바탕으로 삼으라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 매매보다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제 이 현대공업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전전날 저거 거래량이 터졌을 때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이걸 지금 봐가지고 매매를 뭐 사고팔고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자기 스타일대로 얼마든지 우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아울러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저희가 방송에서 꼭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버디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좀 기록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방금 버디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볼만한 것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종목과 시간 낭비하는 종목조차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볼만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추려보려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B는 실제 투자로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타 방송을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자랑, 나 잘났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1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아니면 10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좋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저는 판단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거랑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매매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줬었던 게 100만원짜리 매매를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500만원짜리 매매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1000만원짜리 매매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한 종목에서 이제 1000만원 이상을
다루게 되면은 1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볼륨업을 한 종목당 볼륨업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 사이에 반드시 자기만의 스타일은 찾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종목에 자기가 2천을 하든 5천을 하든 1억을 하든 플러스 알파 영역은 분명히 자기만의 색깔이 갖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그 안에서 유리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저희 2단계로 간다고 했죠. 500으로. 네. 금액이 조금 증액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방송할 때 좋은 종목이 딱 나와서 그게 결과까지 딱 좋게 흐름이 나와줘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보완 매도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매매 결과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수익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다른 데 있는 걸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다른 그렇죠. 데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건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어차피 결과는 거의 거기에 준하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희 방송에 이제 광고가 나가요. 저희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서 그 조건이 안 돼서 광고를 안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광고도 없이 너무 막 공짜에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광고는 붙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저희에게 좀 힘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카페도 있잖아요. 카페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보고 끝내지 말고요. 좀 기록도 하고 연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 다른 회원분들하고 또 의견도 주고받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댓글까지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